안녕하세요. 물뼈TV 말맞고입니다. 오늘은 유일하게 고드핸드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드래곤 슬레이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슬레이어는 가치가 사용하는 무기로 초대형 검입니다. 지나치게 거대하여 파격적인 파워를 자랑합니다. 검을 본 사람들은 검이라 하기엔 너무 컸고 두껍고 조잡하며 그것은 말 그대로 철퇴라 말을 합니다. 제작자인 대장장이 고드는 마을에 살았던 젊은 시절 한 귀족으로부터 드래곤을 죽일 수 있는 검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만들었었지만 귀족은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적당히 멋지게 생기고 그럴듯한 장식용 칼을 주문한 거였으나 고드는 외형 따위는 내다 버린 채 진짜로 드래곤을 썰 만큼 무식하게 큰 검을 만들었고 전혀 다른 결과물로 인해 귀족의 분노를 산 고드는 하마터면 목이 날아갈 뻔했고 이를 계기로 은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드의 드래곤 슬레이어는 드래곤 같은 마술을 상대하려면 그 어떤 상대에게도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칼이 필요했고 그렇게 만든 드래곤 슬레이어는 지나치게 크고 무거워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규격의 물건이었습니다. 강도와 파괴력만큼은 절대적이지만 들어올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라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찰나 고드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던 가츠가 캐스커를 리케르트에게 맡기고 떠나려 하자 또 어디론가 싸움터로 향할 거라는 걸 안 고드는 전날 밤에 제작한 대검을 가츠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마침 낙인의 반응을 따라온 사도가 나타나자 이 검으로 싸우게 되는데 훌륭하기는 해도 인외의 존재와 싸울 수 있도록 만든 검은 아니었던지라 싸움 도중 부러져 버립니다. 궁지에 몰린 가츠는 사도에게 맞고 날아나 창고에 처박히게 되고 창고에서 우연히 드래곤 슬레이어를 발견한 가츠는 이를 들어올려 사도를 두 동강 내고는 그 위력에 감탄을 합니다. 애초에 드래곤 슬레이어는 사람이 휘두르는 건 둘째치고 제대로 들 수조차 없도록 귀족을 고드 방식대로 욕보이기 위해 일부러 규격 외의 거검을 만들어 놓은 물건이지만 가츠가 사용하는 것을 보고 고드는 충격을 먹습니다. 이후 드래곤 슬레이어는 가츠의 트레이드 마크 겸 주 무기가 되어 가츠와 함께 틈새의 세계 속에서 온갖 마물들과 사도에 맞서 싸우고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사실 매우 튼튼하고 두꺼운 검이었지만 가츠가 처음 검을 뽑아 사도를 베어버린 뒤 2년간 해고기사는 인간이 사도들과 싸우기엔 가혹한 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온갖 사도들을 베고 가르고 찢고 부순 끝에 그 피와 힘을 빨아들여 현실의 존재가 아닌 영계의 존재까지 베어버릴 수 있는 마검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간 광고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세르크 피규어는 무비피규어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래곤 슬레이어는 물리적 공격은 전혀 먹히지 않던 네운의 형태의 카니슈카 대제의 유체에도 상처를 입혔고 작중 시르케가 가츠 일행에게 수호부 및 정령이 깃든 장비를 나눠줄 때 시르케는 가츠의 검에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 어두운 기운이 해고기사가 말한 드래곤 슬레이어에 베어진 마물들의 사념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자인 고드가 뛰어난 대장장이인 덕에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기 자체의 완성도도 뛰어나 작중 여러 인물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불사신 조드는 가츠의 드래곤 슬레이어를 참마도로 칭하는 등 호평을 했으며 그룬벨드도 자신이 여러 번 내리쳐도 금은커녕 흠집도 안 나자 훌륭한 무기라고 감탄을 했고 이후 비슷하게 규격 외의 무기인 그룬벨트의 워해머를 역으로 내리쳐 반으로 접어버리고 공성용 대포로 막아내는 방패를 두들겨 깨트려 엄청난 내구도와 위력을 보여주어 그룬벨드를 당황시킵니다. 더군다나 드래곤 슬레이어도 무식한 철퇴이기도 하고 인간이 아닌 자들을 상대한 터라 상할 리가 없어 고드에게 처음으로 수리를 받게 되는데 칼 상태와 가츠의 상태를 비교하듯 고드는 가츠에게 칼집 없는 칼 한 자루 수많은 균열이 간 부러진 검이라 말을 하며 가츠의
현 상태를 비교하여 깨닫게 해줍니다. 이후 고드는 드래곤 슬레어를 마지막으로 수리를 해주는데, 그가 말을 하길 좋은 검이란 건 설사 갈라진다 해도 그 심에는 결코 갈라지지 않는 좋은 철을 남기며, 그것이 바로 최고의 철, 균열이 생겨도 불에만 넣으면 반드시 되살아나는 검, 그것이 바로 드래곤 슬레이어입니다. 베르세르크 세계관에서 드래곤 슬레이어와 필적할 수 있는 검은 해골기사가 소유한 환수의 검이 가치의 드래곤 슬레이어와 둘 다 비슷한 검이라 할 수가 있고, 영체에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서로 공통점이 존재하는 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와 악령들이 쉴 틈 없이 덤벼오는 숙명 속에서 인간으로서 맞서 싸우기 위해 가치가 직접 선택한 도구이지만, 한편으로 인간이 절대 휘두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검이라는 특성은 가치가 스스로가 가진 전사로서의 또 하나의 숙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츠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몸보다 큰 칼을 휘두르며 끊임없이 훈련을 해왔기에 이 검을 능숙히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사의 숙명을 손에 쥐고 파멸이라는 또 다른 숙명에 싸워 나간다는 점, 베르세르크 주제에 걸맞는 무기이며, 또 하나는 가치의 변화를 암시하는 대목이며 리케르트의 말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드래곤은 인간이 어쩔 수 없기에 드래곤이라면, 드래곤이라는 게 있다면 드래곤을 죽일 수 있는 드래곤 슬레어를 휘두르는 가치는 인간이 아닌 셈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생김새에 걸맞게도 가치에 대해 잘 모르는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이 검을 보고 가치의 정체를 파악합니다. 그룬벨드 경우도 광전사의 갑주를 입은 가치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으나 저 검을 보니 확실하군 이라며 알아봤습니다. 사도들과의 대결에서도 몸집으로나 전투에서 밀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드래곤 슬레이어만큼은 대등하게 사도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도를 베어가며 사도의 피와 사념이 깃들여 마도구에 가까운 성질을 띠고 있는 드래곤 슬레이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옥마을 사건에서 가츠가 다른 일행들의 탈출을 위해 크리포트 내에 트롤 수백 마리를 베었을 때 죽은 트롤들의 내장을 매개로 삼아 고드 핸드 중 일원인 슬렁이 가츠의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슬렁의 현세 강림은 그 어떤 복섬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데다가 트롤의 내장이 흉물스럽게 뭉쳐서 본래의 멀쩡한 슬렁의 모습이 아닌 흉측하게 생긴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 본인은 소환이 된 게 아니라 가치에게 관심이 있어서 만나고 싶어 그냥 자진해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어둠의 영역 크리포트였기에 가능했던 걸로 보이며, 해골 기사의 말에 따르면 이마저도 무리한 강림이었고, 다른 고드 핸들들도 육체가 그리피스처럼 환생을 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현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거나 곧 나타날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 눈이 뒤집혀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든 가치를 넘어뜨리고, 그 전까지 가치가 입고 다녔던 대장장이 고드의 갑옷은 이때 슬렁이 날개로 박살내고 가슴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거의 빈사 상태가 된 가치에게 못하면 너도 그처럼 다쳐보지 않겠냐고 슬렁이 묻습니다. 그때까지 가치가 베이리트를 지니고 있는 것을 통해 예견된 사도와의 길이라는 위험성이 처음 팬들 사이에 축축 단계를 넘어 굳혀야 된 순간, 하지만 해골 기사가 개입한 데다가 정신을 차린 가츠가 의수의 대포로 그의 몸을 꿰뚫어 타격을 입혔고, 해골 기사는 가츠의 검을 보며 수많은 망자로 단련된 그 검이라면 공격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주며 슬렁이 재생하려는 순간 드래곤 슬레어로 몸을 꿰뚫어 버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을 넘기며 슬렁의 모습은 사라지지만, 고드핸드 슬렁의 강림에서 해고기사의 소환수의 검은 지옥을 소환시킬 수 있고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옮겨 다닐 수 있으며, 가치의 드래곤 슬레이어는
고드핸드라 할지라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부분입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인 만큼 아마도 그리피스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리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비피어TV 마인바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